네, 이유연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의 이동환입니다. 이 코너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우 주변에서 반응이 아주 후끈후끈합니다. 맨날 주변에서 반응이 후끈후끈하다. 요 얘기밖에 못해요? 네, 다른 어떤 세끈한 어떤 표현이 없나요? 새끈한 표현. 네네. 아우 주변에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아니 도대체 같이 하시는 이동혁 선배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얻으시느냐. 우리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 이동혁 선배 역시 연륜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날 싫어요. 이런 경험, 베테랑으로서의 어떤 연륜이나 경력들이 경험이나 역시- 베테랑이나 예. 뇌가 딴 얘기잖아. 도저히 안 되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난다. 그리고 제가 서포팅을 잘하고 있다. 이런 이동희 칭찬들이 씨가 너무 잘하고 해주십니다, 진짜로. 이제 기대에 충족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이 2주의 KBL 루멘 팩트 이 코너가 시간이 문제가 이제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애청자분들이 좀 나눠서 하는 게 어떠냐. 그쵸. 저희 또 소통하는 방송 아닙니까? 그쵸. 바로 과감하게 나눕니다, 우리는. 저희가 이제 파트를 나눠서 가기로 했고 사실 저희가 이거 시작할 때 원래 계획은 한 팀당 한 2, 3분씩 해서 한 20분, 30분 요 정도 생각했는데 지난주가 편집본이 40분이더라고요. 근데 봤더니만 뭐 뺄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진짜 나름 이렇게 진짜 중요한 것만 딱 간추린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근데 이제 제작진들이 이해는 못 하겠지. 그렇죠. 저희가 고생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알아서 하겠죠. 뭐 1, 2부 나누면 자기 일이 2배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럼요. 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해야죠. 지금 뭐 분위기 좋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1부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2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1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팀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1부에 저희가 DB 모비스, KGC, KT, 삼성 요 순으로 하고 또 2부로 끊어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부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DB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DB 같은 경우는 이 이상문 감독 재계약 이야기가 계속 저희가 매주 전달드렸는데 이번 주죠. 이번 주 내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DB 관계자는 물론 이상문 감독 통해서 직접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고 일단 구체적인 조건은 확정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단 계약 기간 같은 경우는 4년이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4년이 거의 90%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이 재계약 문제는 또 제가 또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방송이 이래요. 그렇죠. 그 뒷얘기를 좀 하면 사실은 이상범 감독은 이제 5년보다는 3년 계약을 좀 선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3년이냐, 5년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고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5년을 하게 되면 너무 좀 처지고 차라리 동기부여 측면에서 3년이 좋은데 또 DB 쪽에서는 5년 장기 계약으로 가서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나. 역시 잘 나가는 감독들은 잘 나가. 그렇죠. 감독상 괜히 받은 게 아니야. 오늘도 진짜 그냥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DB 쪽에서 얼마나 이상문 감독 신뢰하는지 알 수 있는 좀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 연봉 가지고 이제 약간 좀 문제가 좀 살짝 있긴 했었는데 뭐 결국 이제 그 3년, 5년 합쳐서 4년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상문 감독 재계약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재계약을 DB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바로 이 외국 선수 친한 오누아쿠. 그렇죠. 오누아쿠. 지난 시즌 DB의 핵심이었죠. DB는 해야죠. 우승하려면. 그렇죠. 이 선수의 재계약 검토 중인데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직접 이제 전제 조건으로 깐 거예요. 이상문 감독이. FA가 된 핵심 외국 선수 핵심 국내 선수 3명. 김현호, 김태술, 김민구, 윤호영이 잔류했을 경우에 이제 오누아쿠 재계약을 간다. 그러니까 요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 국내 선수 세팅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직접 하셨어요. 세팅 좋은데. 그러니까 이 FA 4명 선수가 이제 3명이 가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드진을 다 잡으면 이제 가드나 포워드형 외국인 선수를 할 일은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누아쿠 같은 아주 든든한 대형 센터, 좋은 센터를 데리고 와가지고 농구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DB가 내부 FA 전략이 어떤 변동이 약간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김현호, 김민구 무난히 잡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고 김태술 선수 같은 경우에는 허웅하고 두경민 쪽에 그 연봉을 좀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김태술 선수를 놓을 가능성이 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지금 김현호 선수의 그 시장 몸값이 약간 좀 올라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2억에서 한 3억 사이 정도로 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DB는 김현호 선수는 놓칠 수 있다. 김현호 선수는 거기까지 맞추기가 쉽지는 않다. 반면
김민구는 잡을 가능성이 높다. 좀 요렇게 지금 FA 전략을 약간 수정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DB는 계속 문제가 이 셀러리 캡 여유분이 이제 확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김정규의 연봉을 좀 깎더라도 사실은 막 엄청나게 뭐 반으로 자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또 허웅 부경민은 인상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4명 다 잡는데 가장 큰 문제는 셀러리 캡 이제 부분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비싼 김현호는 조금 위험해지고 상대적으로 좀 싸게 잡을 수 있는 이제 뭐 김태술, 김민구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상범 감독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선수를 잘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FA가 나왔을 때 모든 선수들이 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데 김현호도 그렇고 뭐 김민구도 그렇고 김창모도 까지도 그런데 근데 이제 이상만 감독 얘기는 뭐냐면 이제 김민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외부 오퍼가 있다고 그래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갖다 드릴 텐데 김현호나 김민구가 몸값이 올라가는 거는 뭐 좋다. 근데 이제 이 두 선수를 정말 잘 써야 된다. 부상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끊어서 어쨌든 잘 썼다. 근데 데리고 갔을 경우에 만약에 메인으로 쓰거나 준 메인으로 쓰게 되면 그런 효용이 좀 덜해질 수 있는 그런 선수다. 뭐 요렇게 이제 얘기를 갖다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현호 같은 경우에 데리고 가서 써볼 수 있으면 써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김현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상이 좀 많고 그쵸. DB 어떤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김현호 선수도 그 연봉 격차가 아주 많지는 않는 상황에서는 DB에 남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김민구 같은 경우에는 뭐 DB에 남을 가능성이 한 6에서 70% 정도고 김현호는 한 기존에 한 60% 정도였는데 지금 한 50에서 55%좀 떨어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 모비스 한번 가볼게요. 예. 그러니까 뭐 양동근의 은퇴 뒷이야기가 있다고. 뭐 양동근 선수가 은퇴를 했는데 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코칭 스태프로 아마 1년 뒤나 뭐 1년 반 뒤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감독으로 바로 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 뭐 유재학 감독이 이제 재계약과 막 밀려가지고요.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상태고 양동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은퇴가 사실은 시즌 중에 결정적인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결정이 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칭 스태프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결심을 갖다 굳혔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 윌리엄스 등번호를 입고 뛰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가 상징적으로 양동근 선수가 나 은퇴할래 라고 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그 백그라운드가 있고 지난주에 이제 유작 감독의 어떤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수가 있었지만 이게 제거가 됐다. 그리고 이제는 유작 감독의 재계약은 완전히 굳은 자가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한간에서는 이제 뭐 사장 결제가 다 끝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발표를 하게 될 것 같고 3년 재계약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계약 기간은 3년. 네, 그리고 연봉 같은 경우는 유작 감독이 이제 업계 최고로 받고 있는데 그거보다 지금 비슷하거나 좀 약간 떨어지는 선에서 아마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모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여기도 이제 포지션 보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두루두루 이제 보강이 좀 필요한데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총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셀러리캡 여유분. 그쵸. 이게 한 8장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상태. 8장. 그 정도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근데 이제 모비스가 뭐 유병훈이라든가 유병훈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유병훈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김지환 같은 경우에는 보상 선수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노리고 있는 선수가 김민구 선수인데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김민구 선수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부상 부위가 사실 고질적인 부분이 있고 DB에서 지금 이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 근데 3,500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봉이 한 억대로 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이제 모비스가 그러면 그것보다 조금 더 세게 지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김민구 선수 이제 선택이 남게 되는데 그러면 자기를 잘 알고 있는 DB 그리고 김정규가 있는 DB에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좀 길게 갈 것인가 아니면 모비스에서 새롭게 출발할 것인가 뭐 이런 선택의 기회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김민구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DB에 남아있는 걸 좀 더 선호한다. 그러니까 뭐 한 5천이나 6천 정도 덜 받더라도 그렇게 남아있는 걸 좀 선호한다. 뭐 요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모비스가 김민구 선수의 어떤 그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사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다음 팀은 KGC인데 일단 뭐 내부의 페이지 중에 박형철, 기승호에 대해서는 일단 잡는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박형철, 기승호 선수는 잡는데 기승호 선수가 1억 4천 정도 되고 박형철 선수가 6,500인가 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선수만 잡게 되면 KGC는 이제 끝. 여기서 끝. 그래서 그렇죠. 뭐 이민재, 홍성민 선수는 지금 전력 외로 분류를 했고 FA 4명인데 이 두 선수는 잡고 두 선수는 이제 전력 외로 분류를 지금 일찌감치 하고 있는 상태고 단 박형철, 기승호가 FA 시장으로 나갔을 때 타구단이 접촉을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다른 선수들을 갖다 좀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뭐 준척급 선수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로스터를 갖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예. 이제 뭐 맞는 선수를 갖다 좀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샐러리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뭐 이제도 전성현 선수 좀 올려줘야 되고 오세근 선수가 지금 8억 정도인데 좀 깎여야 되긴 하지만 문성곤 올려줘야 되고 박형철 그쵸. 선수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샐러리캡 여유분이 남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FA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KGC는 밋밋하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KT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KT가 지금 예. 너무 따끈따끈해요. 그쵸. 예. 미치겠어. 예. 사실 저희가 최근까지 KT에 대해서 이때까지 KT의 어떤 FA 영입 역사나 그렇죠. 어떤 예. 태도를 봤을 때 예. 이번에도 좀 애매하게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KT 관계자분들, 예. KT 그 농구 팬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KT는 갈 것 같지만 안 갈 거다. 결국 이제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입질만 하다가 그렇지. 빠진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살짝 얍삽이,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살짝 빠질 거다 예. 그랬는데, KT가 심상치가 않아요. 예. 이동환 기자. 예.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KT가 영입을 노릴 포지션은 가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뭐 유병훈, 김현호도 언급을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KT가 이대성 이번 FA 시장 최대어라고 불리는 이대성을 네. 영입 물망에 올려놓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뭐 이제 구단 이제 모기업까지 다 얘기를 해서 뭐 이제 오케이 노리자 이렇게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네. 영입 후보로 내부적으로 이미 굉장히 좀 적극적인 선에서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서홍철 감독도 오케이 이대성 한번 영입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는 후문이 좀 들리고 있고 이게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성 빼고 이제 준척급 가드 유병훈, 김현우, 최승욱 이렇게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데 사실 유병훈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죠. 영입 경쟁이 치열해서 시장가가 올라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김현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병훈과 비슷한 상황인데 또 지난주까지는 DB가 어떻게든 좀 잡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최승욱도 사실은 KCC가 되게 적극적으로 잔류를 시키려고 하는 상황. 그러니까 KT 입장에서는 이 준척급 3명은 우리가 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쉽지 않다. 예,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오히려 대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은 이대성으로 좀 눈을 돌린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이대성 영입에 대한 어떤 이제 플랜을 확실하게 세운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진짜로 영입까지 갈지 시도까지 갈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대성이 올라갔다 이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요거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농구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B급 3명 선수보다는 A급 1명이 낫다. 그쵸. 그 예. 확실한 에이스 하나가 준척급 3명보다 낫다. 서동철 감독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KT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허훈 선수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뭐 KT 팬 여러분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일반 농구 팬 여러분들도 그럼 과연 허훈하고 이대성을 만약 같이 뛰게 되면 시너지가 날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KT가. 그런 그쵸, 부분에서. 아무래도. 근데 네. 이제,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제 생각이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이대성의 사용법이 사실은 좀 까다롭긴 한데, 그걸 잘 쓸 수 있는 감독이 국내에서 한 3-4명 있다. 일단 뭐 유작 감독. 그쵸. 네, 이미 검진도 잘 있고, 보여줬죠. 예. 그리고 출승 감독.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상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동철 감독이요. 왜 이게 그러냐면, 그러니까 전창진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을 이제 당근과 체질을 잘 주시죠. 그 조직적인 농구를 하세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동철 감독보다 못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스타일의 차이죠. 스타일이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서동철 감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드의 중심적인 어떤 농구를 갖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대2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전술 전략 이런 부분에 그쵸. 대해서도 굉장히 좀 개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대성 같은 경우에도 KT로 갈 경우에는 허운하고 볼 그 쉐어를 갖다가 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상범 감독 같은 경우에는 왜 그 가드진 두경민이 있고 뭐 김태술이 있고 또 뭐 김문가 있고 김현우 있고 허우 있고 이랬을 때 공격에 대해서 니들 알아서 해. 대신 수비 빡세게 하는 뺄 거야.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서동철 감독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원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허운 그래 2대2 해. 이대성 그냥 2대2 있으면 해. 대신 수비해. 라든가 아니면 야 허운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대성 한번 하고 그렇게 우리는 공격 루트를 갖다가 주요 공격 루트를 그렇게 가지고 갈 거야. 라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KT가 허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성을 영입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백코트는 뭐 최강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쵸. 지금 상황에서 KT는 객관적 전력이 사실은 뭐 6강, 4강 많이 가봐야. 그렇죠. 솔직히 딱 터놓고 말씀드려요. 그렇죠. 근데 이대성이 들어오게 되면 양날의 검이긴 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는 데다가 게다가 만약에 이대성이 지금 사용법이 까다롭지 않으면 사실 몸값이 지금 뭐 한 5, 6억 선 있는가 그러는데 7, 8억까지 튀지 않겠습니까? 그쵸. 근데 그렇게 되면 KT가 못 잡죠.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대성은 인기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KT 입장에서는 한번 뭐랄까 승부수를 던져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배경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대성이 KCC에서 어떤 적응 실패한 부분에서 이유를 사실은 저는 선수들 그 이정현이나 다른 선수와의 어떤 조합 문제도 있었지만은 또 다른 조합 문제가 감독과의 조합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이제 전찬일 감독이 추구한 농구와 성철 감독이 추구한 농구는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전술적인 포인트에서 성철 감독은 평소에도 기자들한테 나는 가드 중심의 농구를 되게 좋아하고 그런 농구가 충분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선수를 다루는 방식도 좀 다르죠. 성철 감독은 요즘 세대 선수들은 좀 다르게 다뤄야 된다는 이야기를 평소에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대성이 원하는 자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자기만의 틀은 이제 갖고 가려고 하겠지만 이대성이 원하는 자유는 주면서 이제 그렇죠. 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서 성철 감독과 이대성의 조합은 충분히 매력이 있다. 그리고 이대성이 뭐 이제 뭐 스크린 대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디테일한 수비가 약간 불안하다는 평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단신 외국 선수를 봉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비 역량을 갖춘 선수이기 수비의 때문에 클래스가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KT가 부족한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좀 맞아떨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KT 어떤 셀러리 캡 여유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KT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리고 이대성과의 그 영입 전쟁에서 어느 정도의 실탄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은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KT가 지금 이대성을 원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자 그러면 삼성 한번 가볼까요? 일단 삼성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이상민 감독 재계약 문제 그리고 뭐 외국 선수라든지 국내 내부 FA 이관희 장민국이 핵심이죠. 이들에 대한 재계약 문제도 뚜렷하게 뭔가 이제 어떤 플랜을 드러내고는 있지 않은데 일단 뭐 이상민 감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재계약이 유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이 외부 STC에서 밥 먹는 그렇죠. 구두쇠 이상민 감독. 그렇죠. 농담입니다. 밥값도 아끼고 코로나도 피하고 이 형사 다시 한번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외부 FA 관련해서 삼성이 되게 조용한 상황이었잖아요. 셀러리 캡 부분에 대해서. 다만 그 와중에 좀 유병훈을 노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유병훈 선수 같은 경우에 삼성이 지금 굉장히 좀 원하고 있는 그런 카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김현우 선수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플랜을 갖다 마련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가드진 한 명을 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대성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그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갖다 드렸고 그 입장은 변함이 없고요. 근데 유병훈을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그 결정적인 게임 리딩 능력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리딩 능력을 가진 가드가 지금은 쉽지는 않다. 그렇죠. 단 이관희 같은 이제 파괴력이 있는 선수들은 있기 때문에 유병훈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갖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신장도 사실 뭐
최대어로 불리는 이대성 가비게스의 190cm로 갔고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게임 리딩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일단 수비도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모로 삼성이 충분히 영입을 검토해볼 만한 선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삼성생명 쪽과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운영이 그렇죠. 한가족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네. 사실 삼성생명 쪽은 이제 또 여자농구 FA 시장이 열려 있어서 맞아요. 이 부분에 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정신이 없다고 할까요? 좀 그렇습니다. 이제 할 게 많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금배 감독님이 또 이제 계약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 이 여자농구 최대어로 불리는 박혜진 선수에 대해서 삼성생명이 발을 뺐다는 소문이 들렸었는데 네. 근데 또 지금 다시 계속 적극적으로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자농구 쪽에 어떤 게 좀 아무래도 시일적으로 좀 시급하니까 이게 해결되면서 같이 남자농구도 이제 좀 가지 않나 뭐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남자 여자 다 이렇게 해야 돼. 물론 사무처는 따로 계시고 하지만 그쵸. 그런 예. 부분이 있고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상민 감독 재계약의 어떤 발표가 그 안 나오는 이유 그리고 예. 지금 이상민 감독은 뭐 저희가 80%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약간의 변수가 또 하나 생겼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확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변수인데, 그러니까 지금 삼성 이상민 감독 재계약에 우선해서 그쪽 이제 고위 수뇌부층의 어떤 인사 이동이 있을 수 있다 삼성에. 그래서 그 관련 소식 때문에 이상민 감독 어떤 재계약의 어떤 가부를 갖다가 판단하는 게 지금 쉽지가 않다. 지금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 이상민 감독의 어떤 재계약 문제 여부에 대해서는 좀 딜레이가 되는 걸로 좀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뭐 다섯 구단 했는데 좀 가볍게 했어요. 예, 오늘 일부. 예. 예, 근데 20분이 넘었어. 그러네요. 뭐 30분 안 걸렸으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 예. 근데 저희가 말이 많긴 많아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주의 KBL 로만 팩트 일부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와 네이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